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6.13 대책 미쳤다. 청약, 세금, 전세 끝장났다. 정부가 어제 6.13 부동산 대책의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 특히 파격적인 청약제도 개편과 세제 개편, 전세와 임대차 관련 대책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종부세와 금투세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임대차 3법 폐지 등을 거론한 상황이라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값이 요동을 치겠네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6.13 대책 진짜 미쳤다. 청약, 세금, 전세 끝장났다. 여러분들이 이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정말로 집중해야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래야 타이밍도 잡고 입지 선택도 합니다. 지금 슈퍼맨하고 원더우먼이 같이 6.13 대책, 이 부동산 아기로 표현했네요. 자, 살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짜내고 있습니다. 6.13 부동산 대책 진짜 미쳤다. 실질적으로 보도자료 내용이 6월 13일 날 나왔죠. 자, 6.13 대책, 청약제도, 매매 전세, 주택사업 이 세 가지로 간략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청약제에 대한 이게 개편이 많았어요. 청약통장 전환 허용, 청약부금, 예금, 저축 이런 것들을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가 있다. 자, 납입 실적 기간을 인정하겠다. 이거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물론 일부분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허용을 했다. 납입 한도도요. 최대 월 1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5만 원까지 상향을 시켜요. 그러면 소득 공제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지자체별로 청약 특별 공급이라고도 형성이 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파격적인 청약 특별 공급도 만들었고요. 자, 청약 제도에 대한 상세 개편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매와 전세는 어떻게 개편이 되느냐? 뉴홈, 나눔형 이거 공공 환매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잖아요. 개인끼리 거래도 가능해요. 나눔형. 그리고 10년 되면 정산을 해줍니다. 그전에 이런 거 없었어요. 자, 전세 보증보험 시세 126% 산정. 임대인이 이의제기 시 허그에서 수용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감정평가로 허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빌라 매매가, 전세가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이걸 없애려고 좀 상당히 낮춰놨잖아요. 전세가를. 그런데 그거조차도 너무 낮춰놔 버리니까 이제 임대인의 불만이 형성되죠.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 시세의 126%로 인정을 하겠다. 자, 여기 보시면 주택사업, 도심주택사업, 지방의회 협의 절차, 그리고 복잡한 심의 이런 것들 다 생략해버리겠다. 공공택지 등 사업 기반 강화, 주택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안 하나로서 공공택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업 기반을 확충했다. 대토라고 있어요. 대토 보상을 활성화해 주겠다. 그전에는 좀 미온적이었죠. 민간임대 리츠도 규제 완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여기서 상세하게 또 나와 있죠. 보시면 민생토론회 후속 개선 조치라는 명칭으로 6.13 대책이 나왔어요. 2014년 6월 정확하게 13일이죠. 자,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택사업 활성화, 그 다음에 국민주거불편 해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주택사업 활성화, 자, 도심주택사업 여건을 계속 개선하고 민간임대 리츠 규제를 낮추고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고 공공택지 등 사업 기반을 강화한다. 예를 들면 도심주택 여건 개선, 재건축, 재개발 이걸 간소화한다는 거죠. 소규모 정비, 사업 추진 대상을 확대해가지고, 자, 그리고 도심복합사업 추진 방식을 좀 유연스럽게 이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규제도 합리적으로. 자, 민간 임대 리츠 규제 완화. 이거 보시면 공사비 추정 기준 합리화하고 지분 양도시 승계 요건도 완화하고 참여 가능한 시공사 실적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국민주거 불편 이게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더 청약제도 합리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줬어요. 이게 키포인트죠. 여러분들이 그전에 막 10년 된 것들 있잖아요. 막 전환했을 때 가점도 안 됐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능합니다. 자,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 원까지 상향해서, 자, 그 다음에 저출생 고령화 지자체 특별공급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 저출생 고령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린 거예요. 임대보증체계 안정화, 전세 반환. 자, 여러분들 전세 반환 임대보증금 있죠? 이거 보증금 가입을 하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웠었는데 좀 현실화, 명확하게 제시를 했어요. 현실화로. 담보인정 비율도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유예했고. 자, 이 정도로 대충 나눠볼 수가 있는데 뉴홈이라고 나눔형 있죠. 이것을 이제 좀 융통성 있게 늘려놨어요. 예전에는 팔지도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전반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부동산 띄우기, 좋게 평가한다면 부동산 그동안에 계속 내려왔잖아요. 연착륙, 안정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대책에서 110 대책, 319 대책, 기타 앞으로 추진 대책이 이미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보면은 110 대책 때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이거 많이 들었던 말이죠. 지방 수도권 외곽 아파트 아예 그냥 주택수 제외. 그리고 2020년 폐기, 단기 등록 임대를 재도입한다. 그리고 319 대책 때 공시가 현실화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시세의 70%를 고정한다. 장기 임대 있죠.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을 활성화해서, 그래서 전세제도나 갭투자를 폐지하는 전 단계. 자, 뉴빌 사업이라고 2025년에 노후된 단독이라든가 빌라촌을 멋있게 고급화 단독 빌라로 탈바꿈시키겠다. 또 지금 추진하는 대책이 뭔 줄 아세요? 아주 놀랍게도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등 세금을 아예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임대차 3법, 재초안, 이렇게 조금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런 3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폐지한다. 그 다음에 강남 조정지역,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이 조정지역 이거 폐지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등등등.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종부세, 공시가 현실화, 금투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지금 계속 뜨거운 감자인데, 개인적으로는 종부세는 또 이중과세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시가도 현실화 시켜버리면 여러분들 1주택자도 세금 엄청 두드러 맞아요. 자, 금투세는 뭐 폐지라는 표현보다도 좀 약간 뒤로 계속 늦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빨라요, 지금은. 먼저 종부세부터. 종부세 폐지, 다주택 종부세 전면 폐지라고 했습니다. 세제 개편, 상속세, 유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등등. 지금 이런 부분들도 손을 대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거를 야당이, 국회가 승인을 해줘야 폐지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전처럼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도 이제 중산층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 악랄한 법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다음에 또 문제가 되겠죠. 본인들 대통령 또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산층이 화가 나버리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특정 층에 몰입하면 안 돼요. 중도를 지켜야지. 그래서 민주당이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요. 다만 국민의힘도 너무 부자들을 위한 감세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부작용, 서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부자들이 여러 채를 보유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장치를 깔아야겠죠. 자,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 현실화는 뭔 말이냐? 징벌적 세금이고, 임차인한테 전가, 뭔 말이냐? 자, 공시가 현실화 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면 월세를 올려버리거나, 그리고 전세를 올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공시가 현실화를 아예 그냥 폐지시켜라. 시세 지금 90%까지 목표를 잡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70%로 못을 박아서 공시가격이 낮도록. 그리고 개인적 생각은 고가 아파트 시세가 지금 12억이거든요. 솔직히 서울의 평균이 13억인데 고가 아파트가 12억이야.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것도 15억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공시가격하고 시세가 역전되겠죠. 90%를 하게 되면. 그러면 세금 돌려줍니까? 안 돌려줘요. 돌려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공시가를 70% 수준으로 낮추는 게 좋아요. 금투세. 자, 금투세 시행 시 주식시장은 위축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예 현실적으로 한참 뒤로 늦추거나 폐지를 해야 한다. 추상세 폐지, 배당기업, 법인세 공제 혜택,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금투세 유지하면 단기 매매, 손절매, 쏠림 현상 때문에 주가가 못 가요. 이건 외국인들도 단타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금투세, 종부세 등은 이제 폐지가 됐든 또는 완화가 됐든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어요. 자, 모아타운 투기 대책,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뜨거운 게 제일 뭔 줄 아세요? 서울에서 제일 뜨겁고 전망이 또 제일 밝은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문재인 정부 2017년 대통령 되자마자 집값 잡겠다고 해놓고 뭘 했어요?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했어요. 각종 세금 혜택도 주고, 그 다음에 뭐 대출도 받게 하고,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한 결과 부자들이 여러 개 잡거나 또는 일반 서민들도 아주 값싸게 아파트를 잡아서 임대주택 사업을 내서 정말 떼돈을 벌었어요. 불과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한 3, 4년 전까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서민들이 유일하게 임대주택 사업, 뭐 부자도 마찬가지고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뭔 줄 아세요? 그게 모아타운이에요. 이거 꼭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이거 재개발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나아요. 뉴타운, 또 속도가 빠른 재개발은 너무 비싸잖아요. 이 모아타운은 그냥 3억, 4억 갖고도 한강변 라인의 핵심 지역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실거주도 없는 상황이라서.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모아타운, 신속통합, 역세권 시프트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예전에 임대주택 사업에서 떼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서울시에서 당장 투기 대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적은 돈 1억이나 2억이나 3억, 이것으로 서울, 강남, 한강변까지 잡을 수가 있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갭 투자했을 때. 아파트는요, 기본 최소 6, 7, 8, 9, 10억이 있어야 하잖아요. 최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거죠. 주택 골목길 땅 주인이 130명, 무려 1200만 원. 기획부동산들이 매입해갖고 지분 쪼개기 해갖고 막 팔고, 가격은 급등해가지고, 또 모아타운 일부는 과장 광고 성행. 그러니까 진짜 좋은 곳들이 많은데 일부 몰리각한 곳들이 과장 광고에서 문제가 된다. 정부 대책, 사업 시작부터 선정까지 통산 6개월 정도 보통 걸리거든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결과 발표일에서 모아주택 신청일로 변경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투기 문제 때문에 모아타운 신청일로부터 이제 잡은 사람들이 입주권을 제대로 이제 받을 수 있겠다. 한계, 골목길 투기 대책 뾰족한 해법이 없어요. 수백 명이 자기 권리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알박기 등 후유증, 소규모 지역이 아예 무산돼 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모아타운이 열의 7, 8은 도중에 아파트처럼 뛰거든요. 뛸 때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올인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입지가 좋은 곳들. 그래서 이 투기 대책을 정부가 시행했다는 거. 윤석열 정부 집값 결국 대책을 다 풀었는데, 그럼 뭔 대책이 풀었느냐? 자, 보자고요. 규제지역 해제했잖아요. 지금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서울, 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군데 빼고는요,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예요. 갭 투자 가능하다.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도 해제시켜버렸어요. 신도시 외에 웬만한 곳들은 다 지금 분양가가 자율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올라간 것도 있죠. 세 번째, 징벌세금을 철폐. 이건 아직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말한 거죠. 종부세, 공시가 현실화, 금투세 이런 것들을 폐지하겠다. 자, 재건축 규제를 철폐하는 거죠. 30년 착공이면 안전진단 필요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또 재개발도 아주 완화시켰죠. 특히 모아타운 신속통합은 뭐 완화가 아니라 아예 없어졌다고 봐도 돼요. 왜? 동의율만 모이면 바로 진행 가능하니까. 다주택자 혜택, B아파트는 주택수에 제외하고 중과 폐지한다. 이 B아파트에서도 신축 빌라만 현재는 올해 내년에 지어진 얘들만 주택수 제외하고 현재는 그래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걸 확대시키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금리,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기준금리 동결, 특례대출을 다시 또 만들고 있습니다. 특례대출이 계속 돌아가면서 만들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신생아 이런 식으로. 정부 강남 3구 토지거래 허가구제 마지막 남은 게 이건데 이것도 해제하겠다. 태영호 토지거래 허가제 당장 폐지해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 다 풀어주면 집값이 더 폭등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다.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놓은 것들 봐라. 집값 더 뛰고 있지 않느냐. 그래요. 지금 제일 집값 많이 뛴 데가 강남 3구 용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묶어놓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일 뿐이지 오히려 희소성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팔려고 안 합니다. 여기는 나중에 많이 뛴다고 생각하니까. 강남 3구 조정지역 투과지역 해지, 실거주 폐지 2년 보유, 2년만 보유해도 된다. 갭자로 비과세. 물론 이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금은 별도. 부동산 하락장일수록 폐지 가능성이 높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 아비어 목성 이번에 다시 또 연장된 거 아시죠? 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얘들이 5월 달에 용산 일대, 삼성, 대치, 청담, 잠실. 자, 용산 일대는 5월 달에, 삼성, 대치, 청담, 잠실은 6월 달 이번에 이렇게 해서 연장됐어요. 1년간. 자, 수도권 미분양. 현재 미분양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통과가 돼야 하고 국기. 미분양 주택수 미포함, 수도권까지 확산시킬 수도 있다. 계속 늘어나면. 양도세 무한대의 혜택, 대출 지원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정부는 지금 웬만한 뭐 상급지든 하급지든 규제를 없애는 쪽. 이래야 집값이 떨어진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바로 여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입주시 폭락할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둔촌주공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자, 근데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둔촌주공은 이제 올해 11월 달 입주하면 파산 경매가 쏟아질 것이다. 뭐 파산 경매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집값 폭락할 것이다. 자, 그것이 오해예요. 자, 입주 못한 싼 매물이 나오고 돈 없어서 파산 경매당하고 분양권 전세로 투자하게 되면 전세값도 낮아서 자, 둔촌주공이 아주 편하게 쌀 것이다. 천만에 만만에. 얘하고 가격이나 어떤 여건이 비슷한 올림픽 선수촌, 헬로시티, 자, 그리고 장미 1, 2차 얘들이요. 둔촌주공이 그것들에 비해서 결코 안 싸요. 이러니까 사야겠다? X입니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둔촌주공도 좋아요. 좋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얘가 유별나게 싸거나 낮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두 번째, 무통장 줍줍 당첨. 무조건 당첨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물량이 많으니까. 물량 많아 쉽게 당첨. 당첨돼도 투자별로. 자, 분양자 1,000원이 줍줍. 착각하지 마세요. 설령 1,000개가 나와도요. 경쟁률은 몇십만 대 1이 갈 가능성이 커요. 로또에 로또. 입주 시에 하락할 것이다. 물량도 많고 경매당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락할 것이다. 거래가 안 되잖아요. 분양권은. 입주권이 하락 가격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미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14억에 분양했던 게 지금 21억을 가고 있는데 7억 입주했는데 하락하겠어요? 자, 물량 폭탄 입주 하락, 전세 하락, 매매 하락, 말썽 많아서 하락. 안 그래요? 자,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자, 주변 투자에서 최고다. 새 아파트 중에서는 둔촌주공이 제일 좋다. 대단지 입지 최고다. 강남 3구와 비슷할 것이다. 천만에 만만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떨어진다라고 보여져요. 현재 가격 대비. 자, 이제 한국부동산원과 KB 양극화. 이거 보면 여러분들 서울 보세요. 빨간 거. 지금 0.1까지 뛰었어요. 0.01이 0.1까지. 수도권이 0.05. 지방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어요. 서울은 계속 뛰고 있고 지금 대략 3개월째 뛰고 있다고 나오죠. 자,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이고
이번에는 KB 시세 보면 계속 빠졌다가 서울이 이번에 뛰었어요. 그 다음에 전국은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이 두 개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자, 서울 상승,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하락 또는 정체, 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이 깡통 전세, 역전세, 그 다음에 집값 폭등 이제 스탑 이게 적혀 있어요. 지금 초상급지와 상급지는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매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중급지나 하급지는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